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 해석입니다. 오늘은 온홀딩스의 23년 3분기 실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481밀리언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 44%, 그리고 저번 분기 대비 8%나 오르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마진율은 59.5%에서 59.9%까지 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순이익도 59밀리언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저번 분기 가이던스가 3분기가 약 448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81밀리언 가이던스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 실적을 기록했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굉장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119, 114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분기 144밀리언을 보여주면서 지금 유럽에서 대부분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온홀딩스는 유럽에서 매출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같은 경우는 297밀리언에서 295밀리언 소폭 하락했는데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20에서 31, 34 그리고 42밀리언까지 오르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보면 인터넷 판매가 164에서 165밀리언 살짝 증가했고요. 홀세일은 281밀리언에서 316밀리언까지 증가했죠. 자, 그래서 홀세일 같은 경우는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홀세일 매출은 유럽 매출 증가와 관련이 있고, 자, DTC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 분야가 많죠. 그래서 큰 폭으로 성장했던 DTC 분야가 이번 분기에는 살짝 주춤했던 것 역시 미국에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으로 보면 신발 같은 경우는 428밀리언에서 457밀리언 여전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의류 같은 경우도 17밀리언에서 13밀리언 떨어졌으나 이번 분기에는 20밀리언까지 오르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가 성장한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해서 명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산 같은 경우는 1.5빌리언에서 1.7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511에서 612 증가해서 부채 비율은 50%에서 56%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북미, 아시아에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인벤토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07밀리언 오르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홀딩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9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주식 보상이 14.8, 그리고 계속해서 인벤토리나 유통을 투자하는 것은 1억 3,500만 달러까지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투자 규모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미수금 회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추세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분기당 30에서 40밀리언 정도는 충분히 영업활동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순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는 51, 715 그리고 34.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40 정도 PER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나이키 PER이 약 30이기 때문에 뭐 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싼 가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ROE와 ROA도 좋아졌죠. ROE는 21.43 그리고 ROA는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주식의 숫자는 323밀리언에서 326밀리언까지 꽤나 증가했는데요. 자,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보면 약 15밀리언, 그러니까 분기당 약 5밀리언의 주식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진 않겠죠. 아마도 IPO를 진행하면서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유럽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굉장히 낮죠. 아, 이게 유럽 기업의 특성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데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주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주식의 비중은 내부자가 여전히 많이 들고 있죠. 28%를 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1%에서 46% 소폭 하락했습니다. 23년 전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1.74빌리언에서 1.76빌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79빌리언까지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분기까지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를 추정해보면
약 445밀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보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22년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3분기 때 332에서 4분기 때 397밀리언까지 매출이 굉장히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었죠. 왜냐면은 이 시기에 온홀딩스가 공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4분기 때 공급이 밀려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연도의 매출을 본다면은 3분기 때 234, 그리고 4분기 때 210밀리언, 이렇게 4분기 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온홀딩스가 런닝화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달리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홀딩스는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번 가이던스를 낮춘 원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 특히나 481밀리언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나온 이유는, 자, 4분기 홀리데이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약 매출이 3분기에 이미 반영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4분기를 위해서 이제 유통업자들이 주문을 했는데 3분기 때 4분기를 위한 주문을 많이 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럽 홀세일 매장, 판매가 둔화된 매장을 없애고 새로운 인구가 많은 곳으로 매장을 재배치하는 리뉴얼이 일어나고 있고 4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잡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는 낮게 나왔고, 무엇보다 유럽 홀세일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 매장들을 리뉴얼해서 다음 내년도 1분기 때 본격적으로 유럽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 분기 훌륭한 매출 실적과 최고의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나 4분기 가이던스는 3분기의 예약 매출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이던스는 낮게 잡은 것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분되는 것은 유럽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향된 모습이었죠. 자, 아시아 지역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아시아에서도 명품 런닝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나이키처럼 약 30%의 매출을 아시아에서 거둘 수 있겠죠. 의류 분야의 강화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온홀딩스가 단순히 런닝화가 아니고 온홀딩스라는 브랜드, 스포츠맨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능성, 이 의류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분기 미국의 정체 그리고 DTC의 정체는 앞으로 온홀딩스 경영진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온홀딩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